여러분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입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주목하셔도 좋습니다. 이영애 위원 만나러 갈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잡은 주제 저 너무 좋아요. 미래 얘기. 네. 저 굉장히 좋아요. 네. 살펴주시죠. 오늘 미래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기술 20개가 발표된 곳이 있는데요. 네. 한국공학한림원이라는 곳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창립 20주년을 맞았거든요. 네. 이름도 어렵습니다. 한국공학한림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미래의 먹거리 20년 이런 걸 해갖고 발표했는데 그리고 오늘 뉴스 보시면 무인자동차 이런 거 막 멋있는 거 많이 나와요. 어제 뭐 뉴스 나온 것 중에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무인자동차 부분에서 한국이 세계를 뭐 이끌 것이다, 뭐 선도에 나설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기사에 낚였는데요. 뭐 선도한다는 그런 걸 떠나서 그게 중요해진다. 이 정도까지가 사실관계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러면 아까 뭐라고요? 이름 어렵다고 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한림원. 네. 뭐 하는 데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이게 또 이상한 데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곳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잠시 전에 들었기 때문에 진짜 어떤 곳인지 살펴봤는데요. 96년에 설립됐고요. 정예원은 282명을 포함해서 총 8,900명이 여기 현재 계시는데요. 학계, 산업계, 국가의 기관 등에서 공학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그동안 띄운 사람만 중심으로 했을 때 순수 학술 연구기관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20주년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20주년 기념 오래됐네요. 20년 후에 먹고 살 20개의 기술을 발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먹고 살 만한 기술 20가지 어떤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 자동차 외에도 뭐 다른 것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5가지 일단 크게 어떤 앞으로 우리 미래의 트렌드를 일단 먼저 정리했어요. 거기 보면 성장하는 사회가 어떤 모습일 것인지 그리고 스마트 요즘 여러 가지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한 사회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회는 어떤 개념인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건강만 하면 뭐합니까? 성장이 계속돼야 되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떤 사회냐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한 사회인데요. 여기서 보면 세부 내용은 성장하는 산업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무인항공기, 뭐 드론 같은 건데 요즘 마트에 사는 드론이 아니라 많이 올라가고 정말 싸움도 하고 이런 거 있죠. 나중에 보면 비행기도 파일럿도 필요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행기, 그럼 무인항공까지 되는 거가 되겠고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첨단 디스플레이 되겠고요. 여기 스마트 분야에 미래 자동차가 나오고 스마트한 도시 이런 게 나오고요. 얘기들 많이 하는 웨어러블 기기 이런 건데 지금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수준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것도 계속 볼게요. 혹시 뭐 다음 장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건강 분야는 의료 분야가 되겠는데요. 분자 진단이라든가 사이버 헬스케어 이렇게 일단 이해가 되겠고요. 지속 가능한 거는 에너지가 언젠가 고갈된다 얘기 많이 하니까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집중되어 있고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어떤 식량 부족 얘기 나오니까 식량 안보 그리고 인체 인증 이런 것들을 한 5가지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20개의 기술을 발표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관심 가는 건요. 물론 이 중에서도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기술들이 굉장히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인자동차 굉장히 관심 많고요. 그리고 이거 로봇 있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뭐 예전에 생각했던 그냥 이 정도의 로봇이 아니라 진짜 사람 같은 로봇. 이 이제 먼 미래, 머지않은 미래에 이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가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무인자동차는 워낙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을 거고요. 구글이 워낙 많이 먼저 좀 앞서가고 있고요. 구글은 빠르면 2017년에 상품으로 나온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일반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고요. 애플도 빠르면 2019년 얘기하고 있고요. 뭐 2에서 4년밖에 안 남은 그러니까 거예요? BMW 번츠도 이 화면은 한국 어저께 이제 그 한림원에서 발표한 이런 얘기 되는데요. 운전하는 사람이 없고 다들 모여서 회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보고 있고. 이런 게 있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게 보시면 구글 뭐 무인자동차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왜 이런 거 하겠냐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고령화되면 고령화될수록 운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고령화 있겠고요. 특히 취약계층, 좀 몸이 안 좋은 친구들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스갯소리일지 모르겠지만 무인자동차 활성화되면 어떤 직업이 없어지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대리운전이 없어지는 거죠. 음주운전하는 거를 자동차 혼자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것이 항상 생겨가 나면 없어지는 직업도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인자동차 이런 걸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로봇은 이제 관심이 많은 분야가 되겠는데요. 로봇도 이제 어떤 시대적 변화가 있습니다. 2000년에 초반만 하더라도 청소 로봇 이제 많이 보셨고 로봇 청소 있겠고 애완 로봇 있겠고요. 2020년이 되면 그러니까 생쥐 수준의 영리한 2세대 로봇이 이제 얘기되고 있고요. 생쥐 수준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조금 수준 높아지는데 아직도 생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본다면. 새해 뭐뭐 하듯이 생쥐 수준까지 온다는 얘기겠고요. 새해 뭐뭐. 2030년은 원숭이 수준.
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조금 지나는 된 3세대고요. 2040년이 이제 현재 대비 성능의 100만 배. 인간 수준의 지능하면서 4대대. 근데 이걸 보면 요즘 휴머노이드란 말이 많이 쓰거든요. 이게 바로 인간과 거의 똑같고 구분이 안 되는 것인데 요즘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맞아요. 관련된 거 보면 여기 보시면 혹시 이런 드라마 뭐예요? 보신 분 계시겠지만 드라마예요? 영국의 휴먼스라는 드라마가 올해 들어서 아주 히트를 친 드라마인데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정확하게 인간의 감정까지 간 건데요. 이게 보면 상상 속이지만 이게 2040년에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석학들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영화도 뭐 비슷한 거 있지 않을까요? 엑스 마키나라는 영화 되겠는데 여기도 완전 인공지능 완전 그거거든요. 이것도 보면 머리면 얘기했지만 똑같이 인간의 감정 가까운 얘기고 이것도 역시 영국 영화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신기하면서도 섬찟한 건 조금 없지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자동차 시승할 일이 있어서 한번 갔다가 그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자동으로 주차하는 기능 버튼을 누르고 한번 타본 채로 가만히 있어봤거든요. 무섭던데요? 정말 무섭고 너무 완벽해요. 두 번만 해보면 편하죠. 없는 차 보면 짜증나는 차.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들 한 번만 익숙해지면 많이 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의료 분야 잠깐 말씀드리면 의료 분야, 지금까지는 뭔가 치료 위주로 갔는데 이 화면 보시면 조그만 게 분자가 조그만 게 들어가서 그 딱 필요한 곳에 가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소위 흔히 해서 표적 치료라는 개념인데요. 앞으로 개념은 치료에서 예방 그리고 진단을 정확해서 표적으로 치료하는 거가 2025년의 그림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불과 뭐 2, 3년 뒤면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공상과학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이제 임박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로봇가 되겠냐 하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2040년 얘기인데 관련해서 이런 상당히 꿈을 꾸는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기업인을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테슬라를 만든 바로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앨런 머스크가 지난 주말에 저희랑 약간 경쟁이 되는 TV 프로 있지 않습니까? TV 채널이 CNN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되는 프로그램. 저희랑 경쟁사죠. CNN이 지난 주말에 특집을 일론 머스크랑 30분짜리 만든 프로가 있는데 이거 한번 웬만하면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딱 네 분야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운송 분야, 인구 문제,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로봇의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에 에너지에 관한 네 가지 문제의 진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프로그램의 이볼루션, 진화란 말을 딱 썼는데요. 결론은 한 30분 동안 대담을 했는데요. 딱 결론 하나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 번 강조하는 말이 상상 이상으로 이런 기술들이 이미 발전돼 있고 현실에 아주 눈앞에 와 있다는 얘기를 딱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너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이 현실에 와 있다. 멀지 않은 시기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로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투자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증권가에서 뭐 관련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봇만 하더라도 아까 같은 인간과 똑같은 전화 박수현 앵커 같은 이런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사람인지 로봇 구분 못하는 거는 2040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증권사들이 이번에 최근에 레포트 제목만 뽑아왔거든요. NLT 투자증권의 제목입니다. 로봇, 양극화를 자극한다. 신한금융, 로봇의 시대가 시작됐다. 신한금융, 중국의 로봇화에 주목해야 된다. SK, 머지않아 1인 1로봇 시대에 온다. 이게 최근 그렇게 한둘 사이에 나는 레포트들인데요. 그만큼 로봇에 대한 관련이 요즘 증권가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이것은 특히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관심 종목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저도 이제 인류 문명의 진화는 끝이 없다라는 그런 대명제에서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굳이 종목을 찾자 그러면 로봇보다는 로봇은 정말 인간같이 하는 그 로봇캅이나 이런 거 수준은 터미네이터 이런 거는 약간 멀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단계가 공장 자동화에 관심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 특히 중국이 임금 올라가죠. 인도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인도는 워낙 교육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보다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이슈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이제 요즘 많이 올라간 건 대한민국에서 로보스타라는 주식도 공장 자동화 관련주인데요. 그보다 잠깐 더 위에 있는 회사가 하나테크인 같은 데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주식에서는 ETF를 보면 로보란 ETF가 있는데요. 이름도 쉽죠. 로보트의 T자만 빼고 로보인데요. 전 세계 유명한 로보트나 공장 자동화 관련주 여기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래 얘기를 내다봤습니다. 머지않은 미래 우리의 생활은 크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오늘 새로운 투자 전략 챙겨봤어요. 이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위원의 딱 이거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위원님.